안녕하세요. 까까머리의 축구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벤투스 전술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피를로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현역 선수 시절 천재라 불리며 창의성과 천재성이 돋보였던 피를로는 감독이 되어서도 틀에 박힌 축구를 하지 않으며 답답하고 투박했던 유벤투스의 창의성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벤투스와 삼프도리아 경기에서 나온 피를로 체제의 유벤투스 전술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는 포메이션 3-5-2를 주 포메이션으로 활용했습니다. 3백에는 키엘리니, 보누치, 다닐로가 선발했고 양쪽 윙백에는 프라보타와 콰드라도가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구성에는 라비오, 메케니, 램지가 구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에는 호날두와 클룹세스키가 배치가 됐습니다. 유벤투스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변칙적인 선수 선발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본래의 포지션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다닐로가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기용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닐로의 본래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 수비수이지만 피를로 체제에서 다닐로는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기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칙적인 선수 선발의 두 번째는 클룹세스키의 최전방 공격수 기용인데요. 클룹세스키의 본래 포지션은 미드필더로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과 메잘라의 역할을 맡는 선수입니다. 클룹세스키는 미드필더 자원으로 상황에 따라 중앙과 측면에 배치되는 자원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호날두와 최전방에 배치되며 변칙적인 선수 선발 라인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벤투스의 기본 공격 형태는 3-2-4-1 또는 3-2-5 포메이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램지의 전진입니다. 램지는 공격 시 자신의 위치보다 더 전진하여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들의 자유로운 스위칭입니다. 램지가 전진을 하게 되면 램지, 호날두, 클루세스키가 전방에 공격을 주도했는데요. 이 세 명의 선수들은 한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스위칭을 하며 상대 수비에게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유롭게 스위칭하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유벤투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와 램지는 왼쪽에서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자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램지가 측면으로 돌아 나가면 호날두가 중앙에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호날두가 측면으로 돌아 나가면 램지가 중앙에 머물며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이 전방에서 이선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방에서 볼을 내려 받아주면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격 시 유벤투스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변칙적인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며 플레이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유벤투스는 공격 시 변칙적이고 자유로운 스위칭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수비 시에는 4-4-2 형태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수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4-4-2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닐로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한 배경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왼쪽 윙백 프라보타는 공격 시 전진하며 공격에 가담을 했다가 수비 시에는 내려와 키엘리니, 보누치, 다닐로와 함께 포백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윙백 프라보타는 수비 시 풀백의 역할을 맡게 됐고 반대로 오른쪽 윙백 쿼드라도는 수비 시 풀백의 위치에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다닐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다닐로는 수비 시 오른쪽 풀백의 역할을 맡게 되고 쿼드라도는 그대로 오른쪽 윙어의 포지션을 유지하며 수비를 했습니다. 쿼드라도는 공격 때나 수비 때나 별다른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램지는 주로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벤투스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비대칭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유벤투스는 짧은 패스를 통해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후방의 3백과 미드필더 메케니와 라비오 이 5명의 선수들이 빌드업 코어를 형성하며 후방 빌드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메케니와 라비오가 후방으로 내려가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했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가 1대1 대인방으로 수비를 하며 패스의 경로가 차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누치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패스의 선택지가 줄어 백패스로 인해 볼이 골키퍼에게 가게 되면 3백 중앙에 배치되어 있던 보누치는 미드필더 위치로 전진하며 간간히 볼을 받아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볼의 흐름에 따라 보누치는 전진하여 볼을 받아주었고 유벤투스의 빌드업은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닐루는 자신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닐루가 후방에서 전진하며 볼을 받으며 얻게 되는 이점은 맥케니아 라비오가 압박을 받을 때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닐루는 전진하여 볼을 받아주며 유벤투스의 공격 전개에 윤활유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피를로 체제 유벤투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피를로 체제 유벤투스는 공격과 빌드업에서 짜임새 있는 패스 플레이, 수비에서는 4-4-2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3백과 4백을 오가는 변칙적인 비트칭 전술을 보여주며 사리와는 다른 색깔의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호날두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0 완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피를로 감독의 안정적이면서도 짜임새 있는 축구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